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2차 세계대전 승리, 미영 80주년 맞이 관세 협상 선물. 트럼프,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그런 바보를 좋아하는 나. 쇼피파이, 좋다고 하긴 애매하긴 해. 입니다. 자, 트럼프 2차 세계대전 승리, 미영 80주년 맞이 관세 협상 선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 2차 세계대전이 승리를 거둔 지 벌써 80주년이 되었군요. 역시 그 뿌리가 같은 영어를 쓰며, 영국 영어는 약간 투박하고 딱딱하지만 그 섹시한 맛이 있죠. 그리고 미국 영어는 조금 야들야들한 맛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뿌리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협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그 트럼프는 예고를 날렸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열리는 빅뉴스 컨퍼런스 오벌 오피스에서 큰 존경받는 국가의 대표들과 주요 무역 협정에 관한 회의가 열립니다. 많은 것 중 첫 번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올립니다. 예고편을. 오늘은 미국과 영국에게 매우 크고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이다. 오벌 오피스에서. 오벌 오피스가 항상 그 협상이 일어나는 그 책상에서 사인하는 그 장소죠. 옆에 그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감사합니다. 영국과의 협정은 앞으로 수년간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완전하고 포괄적인 협정입니다. 오랜 역사와 충성심 덕분에 영국을 첫 번째 발표로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많은 거래들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간 시범 케이스 같은, 그렇죠? 영국하고 첫 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도 요 정도 선에서는 미국에게 열어줘야 된다는 어떤 약간 시범 케이스 가이드라인과도 같겠죠. 왜냐하면 영국과의 그 첫 거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틀을 보고 당연히 참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되게 널널하게 첫 협상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영국하고는 왜 그 정도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더 그럽니까? 물론 따지지 못할 수 있는 지금 그 사정에 있는 국가들도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어떤 그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따질 수도 있겠죠. 영국한테는 요렇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요렇게 더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다가올수록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첫 번째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상호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미국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축을 흔든다는 그 발표였나요, 그거? 지축을 흔들 발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과 함께 우리는 광복절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거래의 일환으로 미국은 10% 관세에서 60억 달러의 외부 수입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10% 그 보편 관세는 깎아주지 않았네요. 그렇죠? 베이스로 모든 그 무인도에 있는 펭귄하고 그 돌고래한테까지 10% 보편 관세 먹였잖아요. 그 10% 관세는 안 깎았습니다. 그 10% 관세로 6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거. 요거는 계속 베이스로 깔고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의 대규모 목장주, 농부,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며 누구를 가장 위하는지를 여기 딱 나타났네요. 그렇죠? 무슨 어떤 그 인공지능 엔지니어, 무슨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대기업의 CEO가 아니네요. 그렇죠? 대규모 목장주랑 농부, 생산자. 농업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은 팜밸리라고 하나요? 자기의 어떤 주력 그 지지층이죠. 러스트벨트라고 쇠락한 공업지대랑 팜벨트라고 불리는 농부들. 이런 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데 그쪽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죠. 대기업 잘 먹고 잘 사는 CEO들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과 철강. 여기는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된 어떤 항목들이죠. 알루미늄 철강 무역지대를 조성하여 미국과 영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의약품 공급망. 요즘에 이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관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와중에 영국과의 이 지금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거기서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거래는 당신이 미국을 존중하고 진지한 제안을 제시한다면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요 정도는
해야지 협상 체결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에서 또 표를 준비해 줬겠죠. 이 표 잘 만드는 뒤에서 도와주시는 항상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상호 관세 뭐 몇 프로를 매겼을 때 그 피켓을 들고 나왔죠. 그날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젤에 올리지도 못하고 트럼프가 등치가 좋으니까 그걸 직접 들어버렸거든요. 그 큰 거를. 어저께는 뒤에 뉘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어제는 실내였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죠. 그래서 어제 똑같은 그 어떤 그 글씨체에 똑같은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똑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표로 완성됐죠. 그때랑 색깔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상호관세 부과할 때 요거였잖아요. 하늘색이랑 노란색 해가지고 여기 몇 프로였는데 뭐 몇 프로 너네가 지금까지 뭐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서 뭐 20 몇 프로인데 우리나라 25%뭐 부과한다 이거 썼던 그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폰트가. 자 거기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딱 해놨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또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영국은 5.1%에서 지금 1.8% 관세를 낮추고 그리고 미국은 3.4에서 10%로 더 높여받는다. 이렇게만 보면은 영국이 손해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당연히 이렇게 명목적으로는 미국이 더 높은 수치를 가져가야 트럼프가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그 내용입니다. 수출에서 이 지금 5조의 5빌리언 달러죠. 5빌리언 달러의 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관세로는 10% 보편 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6빌리언 달러의 수입은 계속 가져가겠다. 이 5빌리언 달러 여기에 수출 기회에서 같이 이제 가져가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또 강조했죠.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 다 2인자가 바로 나와야겠죠. 물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재무 쪽에서 2인자고 이제 상무부 장관은 이런 무역 협정에서는 당연히 트럼프에 이어서 2인자겠죠. 루트니 상무부 장관이 바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에탄올, 소고기, 기계류 등 시장 개방에 합의한 모든 농산물과 미국 수출업체에게 50억 달러 이 수출 기회가 보장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탄올, 소고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세 번째 기계류가 나왔지만 아까 전에 이 지금 그 농업주, 뭐 농부들을 위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항목에서도 똑같습니다. 에탄올이 화학 제품인 것 같지만 옥수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옥수수밭을 운영하는 농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에탄올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수입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수수의 거의 40%에서 50%에 해당되는 게 다 에탄올 수요에서 발생이 돼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뭐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야 휘발유 넣는데 에탄올을 뭐 5% 함유를 할 거를 바이오 에탄올을 10% 넣어라 강제적으로. 이러면 농민들의 수입이 확 올라갑니다. 이 에탄올은 이 옥수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농민들과의 수입이 직결되는 항목이에요. 소고기는 당연하고 소파니까, 소를 기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의 이 초점은 결국 농민, 농부, 그리고 농부들이 생산하는 에탄올, 소고기 여기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핵심 지지 기반인 판밸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가장 지금 중시하는 어떤 협정의 결과였다.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0% 관세는 유지하면서 60억 달러 외부 수익을 창출한다고 했죠. 그다음 50억 달러 수출 기회를 영국과 미국이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즉시 인하되었다는데 10%로 이제 10만 대 한정입니다. 영국에는 에스틴 마틴이라든가 롤스로이스 같은 명차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10만 대를 10만 대 정도면 충분하죠. 막 양산차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턴 마틴이나 롤스로이스가 막 포드 크라이스처럼 막 그냥 양산으로 파는 차가 아니고, 그렇죠? 한 대 한 대 수작업으로 뭐 이탈리아 그 꼼꼼히 바느질하듯이 만드는 차들이기 때문에 10만 대 10%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과되는 거는 27.5인데, 그렇죠? 초과해서 27.5를 매길 때까지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철강, 알루미늄은 0%로 인하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탄올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영국으로 들어온 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미국에서 제로로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들어오는 에탄올, 영국의 농부들도 좋은 거예요, 결국. 영국 농부들에게 13,000m톤의 무관세 할당량을 부여하는 듯 소고기에 대한 새로운 상호시장 접근에 합의했다.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의 농부들, 그리고 농부들이 주로 하는 에탄올과 소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관세 정책을 피면서 농부들이 가장 지금 환호를 부를 수 있는
지금 요 관세의 결과입니다. 영국에 대한 10% 관세 유지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보잉 비행기 100억 달러를 구매할 것이다. 이것도 상호 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10% 보편 관세는 유지해가지고 60억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요 나머지에서는 이제 같이 공유하자 이겁니다. 왜냐 롤스로이스가 아까 명차도 만들지만 보잉 항공기에 엔진을 롤스로이스가 만들기 때문에 보잉 항공기를 100억 달러치를 만들면 생산을 하면 롤스로이스도 매출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이 나눠 먹는다 요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영국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없앨 것이다. 바로 요거죠. 이 아까 전에 관세로 이 율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죠. 비관세 장벽. 요런 걸로 그동안 목리를 서로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자동차 업체한테도 그런 거죠. 일본 정부한테도 너네가 미국 자동차를 사기 싫어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자꾸 어렵게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포드사의 자동차가 일본에 수출되는데 괜히 보닛에다가 볼링공 떨어뜨려서 찌그러졌다고 볼링공 떨어뜨렸는데 찌그러진 차 못 들어와 하면서 비관세 장벽으로 그동안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치화시켜가지고 보복관세를 매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영국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제 이 실무진에서 논의가 되겠죠. 오늘 영국과 협정은 무역에 관한 일련의 협정 중 첫 번째이다. 최종 세부 사항이 작성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작성돼서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의약품 공급망 창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보잉사의 주가는 바로 장중에 3%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 며칠간 흐름이 좋았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지금 보잉사의 100억 달러 그 항공기를 구매한다는 소식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고점 돌파가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이죠. 작년 8월 달인가요? 8월 달 고점까지 다가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윗골이다고 밀렸지만 그 다음은 이제 보잉사의 어떤 후발 이런 이 소식들이 실적으로 찍히는 거 그것이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파월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안 나오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안 나오면 이상해요, 지금. 자, 왜냐면 FOMC가 열렸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을 인하를 다 안 하고. 금리 인상은 어차피 할 확률이 없었지만 금리 인상이나 인하나 동결 세 가지 중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였겠죠. 근데 동결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결국에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자, 너무 늦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전혀 모르는 바보입니다. 자, 이제 바보라고 너무 이제 합쳐보면 이거예요. 느림보 바보. 그렇죠? 너무 느려 터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글을 이게 뭡니까 이거? 그 외에는 글을 매우 좋아하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바보인데 그 외에는 글을 좋아한다. 바보를 왜 좋아합니까 이거? 참 일부러 비아냥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파월이 이제 연설에서 밝힌 내용하고 정반대 얘기를 한 거죠. 파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한테 뭐 직격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고 가장 권한이 크니까 트럼프에 대한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트럼프에 대해서 쓰는 공개 편지 같은 거예요, 이거. 서로. 밀당 러블라인 같아요, 이거.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관세 전쟁 여파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될지 장기적으로 고착화돼서 이 모든 물가를 올릴지 우리는 판단을 이 지금 유보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 반박을 한 거죠. 거의 모든 비용. 식료품과 계란에는 또 이제 쌍따옴별 쳐놨네요. 계란 항상 강조하죠. 부활절에 계란 못 먹을 뻔했는데 내가 먹여줬다는 거죠, 맨날. 계란이 하락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리고 관세 자금이 미국을 쏟아 들어오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너네가 빨리 금리 인하를 안 하느냐. 유럽은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서명을 하면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첫 번째 무역협정에 서명한 후에 기자들한테 자, 저번에도 사실 논란이 됐었죠. 저번에도 뭐 트럼프 장남이 무슨 뭘 사놓고 트럼프가 말해가지고 뭐 이득을 취했느니 공화당의 어떤 상원 그 여자 의원은 뭐 이미 뭐 엔비디아니 뭐니 다 구매했다고 해놓고 트럼프가 좋은 얘기해갖고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었더니 뭐 말이 많은데 마치 이 지금 트럼프가 거의 주식 리딩하는 사람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미국인들한테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급등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되겠죠. 이것도 무슨 트럼프와 지지층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끼리 다 사놓고 이거 일부러 발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는 맨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FRB의 의장인 파월은 이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파월이 금리 결정을 하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주식시장의 어떤 저점 고점을 맞춰가지고 수익을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항상 그걸 강조하죠. 주식시장 내가 더 잘 본다. 모르겠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 얘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파월하고 트럼프랑 진짜 뭐 실전 투자 대회를 해봐야겠죠. 그거는 할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파월은 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실력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트럼프는 맨날 자기가 말하는 거죠. 파월은 주식시장 하나도 몰라. 난 주식시장 매일 아침마다 봐. 내가 시점을 더 잘 알아. 트럼프가 말하는 시점은 그 주식 타점 얘기겠죠. 주식 타점. 파월은 타점 맞추는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이 지금 영국하고 무역 합의가 일어났을 때 한 번의 급등이 있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조금 유지를 하다가 내려가려는 그 순간에 아까 전에 그 발언 있죠. 지금 미국인들은 당장 나가서 주식 사는 것이 좋겠다. 하자마자 2차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올라가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트루스 소셜, 그다음에 백악관 홈페이지는 다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했죠. 트루스 소셜에 요 지금 영국과의 협상 무대, 여기 러트니 상무장관도 있고요. 벤스 부통령도 있네요. 여기 자기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고요.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정리해서 올렸죠. 미국, 영국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또 나옵니다. 농업 분야죠. 그러니까 지금 농업 분야, 그다음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위대한 농부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 단어들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번 미국과 영국과의 협상이 미국과 영국의 농업 분야, 그다음에 농부들을 위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타머 총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미국 농부 목장주 생산자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역 협정의 가장 큰 승리자는 농업부가 농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피파이 좋다고 하긴 애매하긴 해입니다. 자, 쇼피파이는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그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쇼피파이의 어떤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서브스크립션이랑 머천트 이런 서비스로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두 서비스 다 매출이 27%, 30% 증가를 하여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직도 활발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손실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1분기 순손실이 6억 8,2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걸 주덩어로 나눠보니까 0.53달러 손실이죠. EPS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죠. LPS가 됐습니다. 주당 0.53 손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걸 썼는데요. 영업이익이 아니죠. 여기는 영업이익을 쓰면 오퍼레이팅이 들어갔겠죠. 여긴 그로스 프로핏이니까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가를 얼마나 절감을 잘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영업이익은 영업 장사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건 원가 절감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매출 총이익은 1.17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22%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쇼피파이의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애매했어요.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순이익 부분에서 이익이 안 나고 순손실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이 지금 51선을 넘지 못하고 일단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상태죠. 주저앉았다기보다는 밑에서 올라갔는데 51선에서 막혔죠, 다시. 그렇죠? 막힌 상태고요. 자, 주봉을 봅시다. 주봉에서는 오히려 50선, 똑같은 50선이지만 일봉에서는 51선의 저항이고 주봉에서는 50주선의 지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50개월 선의 지지가 있군요. 쇼피파이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넷플릭스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같이 온라인, 이 내부에서 이 실내에서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많이 살아나고 있고 살아났다가 고점 돌파를 못하고 일단 주저앉은 상태지만 50개월 선을 회복한 게 2024년도 초랑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2024년도 초는 50개월 선 막혔고 지금은 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유리한 상승세의 부분에 있다. 이런 지지 기반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을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은 FOMC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인플레이션 어떨지, 실업률 어떨지 이 얘기를 했고요. 이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느려 터졌다. 빨리 결정을 해라. 특히 인하 쪽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둘 다 동상이몽이죠. 하지만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둘의 역할이 다른 거. 그거를 감안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재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파월은 너무 느려 터졌어. 파월, 트럼프는 너무 빨라.